1. 1994년에 에키이와 아이아 등에서 제정하여 공포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에서 사업주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2. 전문가의 의견은 적절한 지식과 명확한 정의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근로자 1인당 사무실의 환기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4. 최소 외기량 0.57M 민 환기 횟수, 시간당 4회 이상. 3. 인간공학적인 의자 설계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의자의 안전성. 4.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에 있어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혼재하는 경우 유해성이 인체에 서로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없는 한 유해물질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가? 3. 상가작용. 5. 6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1년에 3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총근로시간 중 3%를 결근하였다면 이 공장의 도수율은 얼마인가? 1. 25.77. 6. 산업피로의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7. 작업 관련 근골격계 장애가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3. WMSDS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예방하기 어려운 장애 내지는 질환이다. 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건강관리 구분에 따른 내용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9. 화학적 원인에 의한 직업성 질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정맥류. 10. 교대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2. 교대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에 있어서 재해 발생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11. 직업성 변이의 정의로 맞는 것은 4. 직업에 따라 신체 형태와 기능의 국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12. 다음은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의 내용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4번. 13. 아연과 황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먼지 방지용 마스크로 동물의 방광을 사용토록 주장하니는 1. 틀리니. 14.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작업환경상의 유해 요인이 상존하는 제조업은 근로자의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사인 보건관리자 1인을 포함하는 3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5. 산업위생의 정의에 있어 4가지 주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보상. 16. MPWC가 17.5kcal 미닌 사람이 1일 8시간 동안 물건 운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때 작업 대사량이 8.75kcal 민 이고 휴식할 때 평균 대사량이 1.7kcal 민이라면 지속 작업의 허용 시간은 약 몇 분인가? 2. 103분. 17.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별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클로로포름. 18. 험기성 대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3. 단백질. 19. 산업 스트레스 발생 요인으로 집단 간의 갈등이 너무 낮은 경우 집단 간의 갈등을 기능적인 수준까지 자극하는 갈등 촉진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원의 확대. 20. 다아세톤 200ppm과 톨루엔 35ppm이 각각 노출되어 있는 실내 작업장에서 노출 기준의 초과 여부를 평가한 결과로 맞는 것은 4. 노출 지수가 약 1.1이므로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 21. 작업장 공기 중 벤젠 증기를 활성탄관 흡착제로 채취할 때 작업장 공기 중 페놀이 함께 다량 존재하면 벤젠 증기를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없게 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벤젠과 흡착제와의 결합 자리를 페놀이 우선적으로 차지하기 때문. 22.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인 바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의 원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금속마다 고유한 방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여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는 4.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 관광도계. 23. 캐스케이드 임팩터에 의하여 에어로졸을 포집할 때 관여하는 충돌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 레이놀 지수가 200을 초과하게 되면 충돌이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된다. 24. 레이저광의 폭로량을 평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4. 레이저광에 대한 눈의 허용량은 폭로 시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25. 저온의 작업 환경 공기 온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영하 2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로 측정하려고 할 때 측정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5분 이상. 26. 1회 분석의 우연 오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 하였을 때 N회의 평균치의 표준 편차는 4. 시그마 N. 27. 그라인딩 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를 개인 시료 포집기를 사용하여 유리섬 일여과지로 포집하였다. 이때의 먼지 농도는 1. 약 1.5. 28. 유체가 위쪽으로 흐름에 따라 플로우트 도위로 올라가며 플로우트와 관벽 사이의 접촉면에서 발생되는 압력 강화가 플로우트를 충분히 지지해줄 때까지 올라간 플로우트의 눈금을 읽어 측정하는 장비는 3. 로타미터. 29. 고열 측정 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습구온도 측정 시간, 자연습 구온도계 15분 이상. 30. 유량 측정 시간, 회수율 및 분석에 의한 오차가 각각 18%, 3%, 9%, 5%일 때 누적 오차는 2. 약 21%.
31. 음압 레벨이 105dB인 연속 소음에 대한 근로자 폭로 노출 시간 허용 기준은 2, 1. 32.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기기 설정으로 적절한 것은 3. 크라이는 90dB, 익스체인지 레이든 5dB, 스레스 홀드는 80dB. 33. 작업장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그중 일산화탄소가 0.01%였다. 이때 일산화탄소 농도는 약 얼마인가? 3. 115. 34. 어느 작업장 근로자가 400ppm의 아세톤과 50ppm의 세커틀 아세톤과 이부탄온에 폭로되었다. 이 근로자가 허용치 이하로 폭로되기 위해서는 이부탄온의 몇 ppm 이하에 폭로되어야 하는가? 1. 70ppm. 35. 근로자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때 체내에 흡수되는 유해물질의 양은 다음식으로 구한다. 인자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C 곱하기 T 곱하기 V 곱하기 R3. V 작업 공간 내의 공기 기적. 36. 입경 범위가 0.1에서 0.5m인 입자성 물질이 여과지에 포집될 경우에 관여하는 주된 메커니즘은 2. 확산과 간섭. 37.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에 따른 환경 기준 중 소음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음계의 첨간 보정회로는 C 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8.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평가 방법인 위해도 평가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모든 유해인자 및 작업자, 공정을 대상으로 동일한 비중을 두면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39.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입자성 물질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주로 공기역 각적 직경을 사용한다. 공기역 각적 직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대상 먼지와 층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확산. 40. 산업보건 분야에서 스토크스의 법칙에 따른 층강 속도를 구하는 식을 대신하여 간편하게 계산하는 식으로 적절한 것은 SG 입자의 비중, B 입자의 직경, 입자 크기는 1에서 50m, V는 0.003 곱하기 SG 곱하기 D2. 41. 주물사, 고온가스를 취급하는 공정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덕트의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은 4. 흑피 강판. 42. 작업 환경 개선 대책 중 대치의 방법을 열거한 것이다. 공정 변경의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흉 배출용 드래프트 창 대신에 안전 유리로 교체함. 43. 주물 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자외선 발생. 44. 귀덮개의 사용 환경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간헐적 소음 노출 시. 45. 후드의 유입계수가 0.7이고 속도압이 20mmH2O일 때 후드의 유입 손실은 2. 약 20.8. 46. 전체 환기를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1. 오염 발생원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와 근접되어 있는 경우. 47. 공기 중의 사형화탄소 농도가 0.3%라면 정화통의 사용 가능 시간은 1. 166분. 48. 유해성 유기용매이가 7m 곱하기 14m 곱하기 4m의 최적을 가진 방에 저장되어 있다. 공기를 공급하기 전에 측정한 농도는 400ppm이었다. 이 방으로 60m 산민의 공기를 공급한 후 노출 기준인 100ppm으로 달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 약 9분. 49. 어떤 송풍기가 송풍기 유효전압 100mmH2O이고 풍량은 16m 산민의 성능을 발휘한다. 전압 효율이 80%일 때 축동력은 3. 약 0.33. 50.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풍량은 송풍기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51. 용접휴물 포집 제거하기 위해 작업대의 측방 외부식 테이블상 장방형 후드를 설치하고자 한다. 개구면에서 포착점까지의 거리는 0.7m, 제어 속도가 0.30m/초, 개구 면적이 0.7m2일 때 필요 송풍량은 3. 56.7. 52. 작업장에서 메틸 알코올을 시간당 2리터 사용하고 안전계수가 6. 실내 온도가 20도씨일 때 필요한 기량은 약 얼마인가? 2. 600. 53. 전기 집진 장치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1. 운전 및 유지비가 많이 든다. 54. 입자의 층강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입자의 밀도차에 반비례한다. 55. 정상류가 흐르고 있는 유체 유동에 관한 연속방 정식을 설명하는 데 적용된 법칙은 3. 질량 보존의 법칙. 56. 관성력 제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기류의 방향 전환 각도가 작을수록 압력 손실이 적어져 제진효율이 높아진다. 57. 적용화학물질이 밀랍, 탈수라노린, 파라핀, 유동파라핀, 탄산 마그네슘이며 적용 용도로는 광산유, 유기산, 염류 및 무기염류 취급 작업인 보호크림의 종류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소수성 크림. 58. 국소환기장치 설계에서 제어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 발산되는 유해물질을 후드로 완전히 흡인하는 데 필요한 기류 속도이다. 59. 방독 마스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지상의 유해물질 중독 위험 작업. 60. 희석 환기를 적용하기에 가장 부적당한 화학물질은 4. 에틸렌 옥시드. 61.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차광 보호구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차광도가 큰 것이 없어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하였다.
각각의 차광도가 6과 3이었다면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한 경우의 차광도는 얼마인가? 2, 8, 62. 진동에 의한 생체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C5D 편상 63. 가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고압 환경에서 작업 시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할 경우 목소리를 변화시켜 성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할로겐 가스로 대체한다. 64. 한랭장애에 대한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가능한 꼭 맞는 구두, 장갑을 착용하여 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65. 저기압 상태의 작업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은 2. 잠안병 66. 등청감 곡선에 의하면 인간의 청력은 저주파 대역에서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소음을 측정할 경우 저주파 대역을 보정한 청감 보정회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적합한 청감 보정회로는 1. A 특성 67. 사무실 책상면의 수직으로 광원이 있으며 광도가 100씩이다. 이 광원에 대한 책상에서의 조도는 약 얼마인가? 3. 510. 68. 공기 1M3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주유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절대 습도 69. 유해한 환경의 산소 결핍 장소에 출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방독 마스크 70.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개인의 감수성 소음에 노출된 사람이 똑같이 반응한다. 71. 이상기압과 건강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고압 조건에서 급격한 압력 저하 과정은 혈액과 조직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여 조직과 순환기계 손상을 일으킨다. 72. 0.1W의 음향 출력을 발생하는 소형 사이렌의 음향 파워 레벨은 몇 dB인가? 3. 110. 73. 고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환경 관리 방법 중 공학적 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보호구의 지급 74. 내부 마찰로 적당한 저항력을 가지며 설계 및 부착이 비교적 간결하고 금속과도 견고하게 접착할 수 있는 방진 재료는 3. 방진 고무 75. 빛 또는 밝기와 관련된 단위가 아닌 것은 4. WB 76. 고온다습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병 중 뇌 온도의 상승으로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은 1. 열사병 77. 인간 생체에서 이온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기준으로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을 구분한다.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을 구분하는 에너지의 강도는 약 얼마인가? 2. 12eV 78. 자외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2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은 망막까지 도달한다. 79. 전리방사선의 영향에 대하여 감수성이 가장 큰 인체 내의 기관은 4. 골수 80. 해머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93dB의 소음원이 3개 있다. 이 작업장의 전체 소음은 약 몇 dB인가? 3. 97.8. 81. 화학물질의 독성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혈액의 독성물질이란 림파액과 호르몬의 생산이나 그 정상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2. 흡인된 분진이 폐 조직에 축적되어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을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3. 진폐증 83. 고농도로 폭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외에 간장이나 신장에 장애가 일어나 황달, 단백뇨, 혈뇨의 증상을 보이는 할로겐과 탄화수소로 적절한 것은 3. 사이화탄소 84. 금속의 독성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용에서 금속염은 생체 내 여러가지 물질과 작용하여 수용성 화합물로 전환된다. 85. 유기용제 중독을 스크린하는 다음 검사법의 민감도는 얼마인가? 4. 75.0%. 86. 에키에 의한 입자상 물질의 분진의 이름과 호흡기계, 부위별 누적 빈도 50%에 해당하는 크기가 연결된 것으로 틀린 것은 1. 폐포성 분진 -1마이크로미터 87. 카드뮴의 노출과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를 맞게 나열한 것은 4. 요중 카드뮴 요중 저분자량 단백질 88. 납 중독에 대한 치료 방법의 일환으로 체내에 축적된 납을 배출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4. CA-에터 89.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관과 노출 기준 명칭의 연결이 맞는 것은 3. 에키 TLV 90. 장기간 노출된 경우 간 조직세포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고 특징적인 악성 변화로 간의 혈관 육종을 일으키는 물질은 1. 염화 비닐 91. 다음의 사례에 의심되는 유해인자는 2. 망간 92. 납 중독에 대한 대표적인 임상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안구장애 93. 생물학적 노출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혈액에서 휘발성 물질의 생물학적 노출지수는 동맥 중의 농도를 말한다. 94. 중금속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치료제로 발이나 CA-에터 등 금속 배설 촉진제를 투여해서는 안 되는 중금속은 4. 카드뮴 95. 신장을 통한 배설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세뇨관 내의 물질은 재흡수에 의해 혈중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아미노산 및 독성 물질은 재흡수되지 않는다. 96. 규폐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성면의 고농도 분진을 단기적으로 흡입할 때 주로 발생되는 질병이다. 97. 카드뮴 중독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작업 또는 제품으로만 나열된 것은 1. 니켈, 알루미늄과의 합금, 살균제, 페인트. 98. 비중격 천공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2. 크롬. 99. 산업역학에서 이용되는 상대 위험도 1. 의미하는 것은 4. 노출과 질별 발생 사이에 연관 없음. 100.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침입 시 접촉 면적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2. 호흡기, 피부, 소화기.